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현재 제주 산지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라산 어리목에 8.3cm, 산천단 2.8, 한림 0.9, 제주시에 0.8cm의 눈이 쌓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라산 1100도로는 모든 차량이 월동장구를 갖춰야 하고 516도로와 남조로, 비자림로와 첨단로, 제1, 제2 산록도로는 소형 차량은 월동장구를 갖춰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 전역에는 강풍주의보,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항공기와 여객선의 운항도 이틀째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에서는 해녀들의 물질을 돕기 위해 어촌계마다 어장관리선을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도내 한 어촌계에서 해녀와 계원들 몰래 어촌계장이 어장관리선의 면허를 팔아버리고 보조금과 마을 공금까지 횡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4년 서귀포시에 등록된 한 어장관리선. 어촌계에서 운영을 맡아 주로 해녀들이 물질을 나갈 때 실어다주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해녀 작업선인 이 어장관리선에는 시중에서 1억 원이 넘는 값에 거래되는 어업 면허가 딸려 있는데요. 배는 이렇게 항해 있지만 면허만 다른 배로 옮겨지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촌계장인 A씨가 재작년 3월 해녀들과 어촌 계원에게 알리지 않고 면허를 팔아넘긴 겁니다. 현행 법률상 면허만 팔 수 없어 A씨는 배와 면허를 함께 매각하고 2달 뒤 면허가 없는 배를 다시 사놓은 것으로 해경 수사 결과 드러났는데 A씨는 이 과정에서 1억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거 지금 그 팔린 거는 불과 얼마 안 됐어요. 2019년도에 팔았지만 2000년도 말에 알았거든요, 이게. A씨는 또 보조금과 마을 공금에까지 손을 댔습니다. 지난 2018년 9월부터 2년 동안 보조금과 마을 공금 등 3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겁니다. A씨는 횡령 사실은 시인했지만 면허 판매는 마을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며 코로나19로 판매 전 총회를 열 수 없어 설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총회를 코로나 때문에 연기시키려 해가지고 그점 저점 한 게 그 원인이 됐는데 업무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책임은 져야 될 거고. 서귀포해양경찰서는 A씨에 대해 면허 매각을 위해 총회 서류를 조작했다는 의혹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 내렸지만 면허 판매 수익과 공금에 손을 댄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과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소나무가 말라 죽는 재선충병이 확산되면서 제주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고사목을 베어내는 등 대규모 방제 사업이 추진됐는데요. 베어난 소나무를 매립한 매립지가 주저앉고 불이 붙는 현상이 수년째 이어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고사목을 파묻은 매립지. 곳곳에 하얗게 연기가 피어오르고 땅이 주저앉아 굵은 금이 갔습니다. 고사목에서 발생한 열과 부패한 가스로 자연 발화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변 지역 주민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연기에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당황했죠. 냄새가 나니까 돌아봐도 그 찾질 못하고 한 3일쯤 있으니까 도, 시청, 소방서 다 와갖고 그걸 처리한 것 같은데 연기가 올라오는 구덩이에서 매캐한 냄새가 나는데요. 땅 밑에 매립된 나무가 벌써 수년째 타고 있는 겁니다. 매립지에 파묻은 소나무 재선충병 고사목은 6만 4천여 그루. 방제 사업이 한창이던 지난 2013년 제주도가 해당 채석장 업체 부지를 방제산물 처리장으로 지정해 3년 동안 매립했는데 그 뒤 2018년부터 매립지에서 땅 꺼짐과 연기, 악취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현상이 나타나자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해 매립한 고사목을 신속히 파내야 한다는 의견을 제주도에 제시했습니다. 한 특정 구역에서 물을 붓더라도 지그시 타면서 계속 살아나기 때문에 굴치를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한꺼번에 굴치를 하게 되면 그 땅속으로 이제 산소가 유입되면서 불이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붙을 수가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해당 업체 측은 당초 제주도가
고사목 처리를 요청해와 협조했는데 사후 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다며 난감하다는 입장. 하지만 제주도는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굴치 등 대책은커녕 정확한 실태 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 업체에 또 지원해 주는 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면은 매덕 들어가는 거를 저희들이 해주겠다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하면은. 잇따른 민원 제기와 산림청의 의견 제시에도 제주도가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주변 지역 환경에 악영향이 이어지고 주민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일부 읍사무소와 동주민센터가 민간 보조사업 등에 대한 관리를 허술하게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시 애월읍과 이도 이동, 서귀포시 대정읍과 동홍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종합감사에서 어려운 가구 가족사진 제작 보급 사업을 하며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인원이 포함됐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모두 지원한 것으로 인정해 정산하는 등 부적절한 행정처리 46건에 대해 행정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24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420여만 원에 대한 재정상 조치도 요구했습니다. 제주에서도 다음 달부터 의료진을 비롯한 고위험군을 시작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는데요. 임산부와 19세 미만 청소년과 소아를 제외한 제주도민의 70%를 접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일선에서 코로나19에 맞서고 있는 의료진이 다음 달 가장 먼저 백신을 맞습니다. 이어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와 역학조사관, 그리고 감염병에 취약한 요양병원 입소자 등이 1분기 접종 대상입니다. 2분기에는 노인재가 복지시설과 65살 이상 노인, 3분기에는 성인 만성질환자와 군인, 경찰, 보육시설 종사자로 확대되고 4분기에는 추가 접종이 이뤄집니다. 임상 자료가 없는 19살 미만의 청소년과 소아, 임신부는 접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는 11월까지 전 도민의 70%인 47만 2천여 명이 백신을 접종하면 어느 정도 집단 면역이 생길 걸로 방역 당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유아, 초중고생을 제외한 70% 정도의 주민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접종을 해가지고 면역력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접종은 백신 종류에 따라 제주시 한라체육관과 서귀포시 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등 두 곳의 접종센터, 그리고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일반 병의원에서 이뤄집니다. 요양시설과 재활시설, 중증장애인시설 입소자들은 거동이 불편한 만큼 의료진이 직접 방문해 예방접종을 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예방접종 시행추진단과 민관협의체, 이상반응 신속대응팀을 꾸려 백신 공급과 의료진 확충, 접종 이후 이상반응 감시체계에 대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도내의 우선 접종 대상자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유통과 공급, 관리 체계를 빈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까지 백신 보관에 필요한 초저온 냉동고를 구매해 접종센터에 배치하고 위탁 의료기관도 확장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대중교통 종사자 등에 대한 코로나19 선제 진단검사가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오늘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불법 체류자나 무등록 외국인에 대해서도 익명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광객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와 접촉하는 버스와 택시기사, 렌터카 업계 종사자 등은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14일부터 전수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상권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는데요.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미리 일정 금액을 결제하는 착한 선결제 캠페인에 민관이 동참하고 있다고 합니다. MBC 경남 문철진 기자입니다. 창원 도심의 한 횟집. 한참 바쁠 점심시간이지만 테이블엔 손님이 없습니다. 물매기철인 이맘때면
자리가 모자라 종업원 4명까지 둬야 했지만 요즘은 손님 보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생물 같은 거는 주고 나가지. 뭐 반찬도 해놓으면 그때 바로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면 또 버려야 되잖아요. 그건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준비는. 창원 상공회의소 직원들이 이 식당을 찾았습니다. 점심 메뉴를 시켜 먹은 뒤 밥값을 포함해 50만 원을 미리 결제합니다. 생존에 또 끈도 다시 잡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이웃 사랑하는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저희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자치단체와 출자, 출연기관을 중심으로 이어지던 착한 선결제 운동에 민간도 동참한 겁니다. 경상남도와 창원 상공회의소,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를 더 확산하기 위해 협약을 맺었습니다. 참여 기업인이 선결제를 하고 다음 주자를 지명하는 식인데 올 초부터 시군은 물론 창원 24개 기업 등이 참여해 벌써 5억 원 가까이 결제했습니다. 참여 기업에 대한 1% 세액공제 혜택은 끝났지만 도는 올해 참여 기업에 자체 혜택을 제공합니다. 경남 사람 상품권 법인이 구입할 경우 3%의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혜택 외에도 우리 이 기업이 참여하는 마음이 우리 경남도 전 주민들에게 전달되고 소상공인들도 참여 기업의 생산품을 적극 구매하고 홍보에 나섭니다. 코로나로 지친 소상공인들에게 민관이 참여한 착한 선결제 캠페인이 작은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어제부터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 전 지역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현재 고산에는 최대 순간 풍속이 시속 30m 이상으로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이 강한 바람은 오늘까지 지속되겠습니다. 순간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시설물 점검도 꼼꼼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바람과 함께 북쪽 찬 공기도 강하게 밀려오고 있어서 아침 기온이 어제 같은 시각보다 뚝 떨어졌는데요. 아침 체감온도는 영하 5도 수준인데요.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아서 오늘도 춥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곳곳에 약한 소낙눈이 날리거나 중산간 이상 지역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중산간에는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내리다 그치겠는데요. 이 내린 눈이 얼어서 현재 곳곳에 빙판길이 예상됩니다. 현재 천백도로와 516도로 또 남도로 등 몇몇 중산간 도로는 차량에 체인을 걸고 이동하셔야 합니다.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북부와 서부는 1도, 남부와 동부는 0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북부와 서부 5도, 남부는 7도, 동부는 4도에 그치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오늘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현재 기온 0도 내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는 오늘 오전까지 물결이 6m로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현재 하늘길도 양호하지 않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제주공항에는 바람이 갑자기 강하게 부는 급변풍경보와 또 강풍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항공편 이용객들은 운항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에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는 풀리겠지만 일요일 저녁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 달 임시국회를 앞두고 원희룡 도지사와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원희룡 지사와 좌남수 의장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낙연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은 쟁점이 어느 정도 해소된 만큼 처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배석자들은 전했습니다. 한편 좌남수 의장 등 도의회 의장단은 국회 앞에서 4.3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제주 4.3 생존 수영인과 유족 등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103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이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변론에서 수영인 측은 4.3 당시 불법 구금과 고문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진술이 담긴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피고인 측인 정부 법무공단은 피해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로 볼 수 없다며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4월 15일에 3차 변론을 열기로 했습니다. 서귀포 헬스케어 타운에 바이오 헬스 산업 유치가 추진됩니다. 문대림 JDC 이사장과 송석원 제주대 총장, 위성곤 국회의원은 업무 협약을 맺고 서귀포시 동홍동 헬스케어 타운에 바이오 헬스 기업을 유치하고 약학대학 수업과 실습을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헬스케어 타운 개발 사업은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인데 원희룡 지사는 지난해 말 의료복합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설 연휴 양지공원 추모객 사전 예약제가 시행됩니다. 제주도는 양지공원 3개 봉안당 전체를 대상으로 하루 3부제로 추모 예약제를 실시하고 회차당 방문은 가족당 4인 이내 총 100가족까지만 입장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전 예약은 다음 달 1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하며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발열 등 의심 증상자는 출입이 제한되고 음식물 반입과 섭취도 금지됩니다. 제주의 전통 이사철인 신구간을 맞아 대형 폐기물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신구간을 앞둔 지난 19일부터 일주일 동안 대형 폐기물 수거 신청량은 하루 평균 1,204건으로 전주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대형 폐기물 수거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제주시 대형 폐기물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로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건축 허가 면적이 감소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건축 허가 면적은 6,808동에 173만 제곱미터로 재작년 189만 제곱미터보다 8.4% 줄었습니다. 용도별로는 농수산용이 33.5%, 주거용 15.3%, 상업용이 3.5% 감소한 반면 문화교육용은 27.5% 증가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